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키입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경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키 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 지표가 정상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호흡기가 안 좋아서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소화기가 안 좋아서 영양 흡수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표가 정상임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각자 아이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내야만 실제로 제대로 된 성장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키는 그냥 유전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양 상태나 건강 관리 등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습니다. 아이의 더 큰 미래를 위한 해결책, 맞춤형 키 성장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는 만큼 잘한다. 키 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심재원 한의학 박사. 성조숙증이란 또래에 비해 사춘기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뜻하는데요. 아동 성조숙증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키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큰애는 이제 성조숙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1년에 이제 키가 4cm가 안 크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뭐 주변의 친구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되어서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주사를 맞고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성조숙증 뭐 지연시키는 치료다 보니 같이 성장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사를 한 1년 반 넘게 계속 맞으면서 그때 이제 좀 인지를 했죠. 처음엔 인지를 잘 못했어요. 둘째는 워낙 키가 작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도 적게 태어났고 키도 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었죠. 첫째 민준이의 경우 일상생활을 할 때 두통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코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약간 계속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면 계속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계속 놀렸어요. 왜 키가 작냐고. 뭐 공부하는데도 배 아파가지고 병도 못 누고 그래가지고 슬펐어요.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키가 작은 게 하나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겠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1년간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자라고 있냐면은 여기 그래프에 비해서 여기 그래프가 훨씬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다른 친구들은 사춘기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변화폭이 큰 시기예요. 그걸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살고 있던 지역의 소아과에 방문하셔서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제를 맞고 내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호르몬 억제 주사제를 맞게 되면 성호르몬이 억제되어서 사춘기 기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성호르몬이 억제될수록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에 합쳐서 8cm 정도 자란 셈이라서 거의 최저로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시 키가 144.1이었기 때문에 최소 사춘기 동안에 20cm 이상을 키워줘야 평균 키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인의 만성피로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노곤상이라고 하는데요. 민준이의 경우 만성피로가 길어지면서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노곤상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약을 꼽는다면 보중 익기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편식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보중 익기탕을 베이스로 해서 상부로 오르는 열을 제어해서 코피가 나지 않게 하는 약과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도 영양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합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고 성장 활성도가 올라갈 수 있는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하게 됐죠. 아이의 체질과 증상을 파악해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년간 무려 10cm 이상 성장했습니다.
담음형 비염이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아이인데도 혈액을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염증 억제하는 약을 쓰고 성장하는 방법을 합친 거죠. 처음 내원할 때 25%타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자기보다 작은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리고 내원 당시에 키가 131.8이었기 때문에 부친보다 더 큰다는 보장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더 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의학적으로 담음형 비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 대사에서 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노폐물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데 겉으로 보면은 어지럽거나 또 메스껍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그에 의한 비염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계속 괜찮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고 속이 안 좋고 났더니 코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피가 탁한 패턴의 비염이니까. 노폐물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염증이 확 심해질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비염을 치료하면 키 성장도 따라온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순 없겠죠? 형제는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약 치료도 병행하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한약을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GMP 인증을 다 받은 말 그대로 한의학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각자 다른 방식의 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약들을 직접 저희들이 내용을 찾고 약을 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방치하는 순간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부모님들의 관심이죠. 일단은 키가 큰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기분은 좋고요. 앞으로 또 클 키 생각하면 기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양 만점의 음식을 해줘야겠죠.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혹시 부모의 키가 작아서 유전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이 자녀의 키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어릴 적부터 또래들보다 좀 이제 키나 덩치가 좀 작은 편이어서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걱정이 되었고 아빠가 조금 그리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조금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 성장 상태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편임에도 키가 잘 크지 않는 것 같았다는데요. 아이가 마르기도 했지만 먹는 것에 비해서 활동량이 정말 좀 많은 편이었었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한 날에는 좀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날에는 잘 때 그냥 평상시에 잘 때 그 식은땀이 베개에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엄청 났었고 발이 뜨겁거나 그리고 자다가 코피를 조금 굉장히 많이 흘렸었어요. 체력이 좀 많이 안 좋구나,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가지고 왜 코피가 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너무 덥나 해서 자꾸 선풍기도 틀게 되고 8번째 21명 있어요. 아무래도 자녀가 반 아이들 중 작은 편에 속한다면 걱정이 되죠. 키는 평생 자라는 것이 아닌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꾸준한 치료를 통해 빈혈, 복통, 열감 등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됐습니다. 증상 개선된 걸 보면 일단 어쨌든 좌충우돌 하더라도 결과는 무조건 좋을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노건상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심폐가 이 활동을 따라가지는 못해서 항상 과열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 열감 때문에 코도 항상 비염 스타일로 많이 막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현재 키가 전체 100%일 중에서 한 40%일 정도에 속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땠었습니까? 막 땀이나 이런 배 아프고 이런 것도 좀 어땠었어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날에는 조금 덜 먹고 예. 이제 마실 거만 굉장히 많이 찾고 예. 그런 편이었어요. 이게 노건상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 그 약을 복약할 때 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복약하지 않을 때 지금 잘 자라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노건상이 심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사춘기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에 2.0, 즉 연애 8cm 패턴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치료하는 6개월 동안에는 대략 3.7 정도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잠깐 3개월을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3개월에 1cm가 자라서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3개월을 치료했더니 2cm에 딱 맞게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태훈이는 앞으로도 이 피로도를 어떻게 조절해 줄 거냐, 노건이 심해질 때 그에 맞춰서 약을 어떻게 잘 써주느냐가 앞으로 큰 키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집에만 있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태훈이가 보고 너무 힘 빠져 하면은 좀 쉬고, 그 다음에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그것도 그날 또 과로 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노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이 빠지게 행동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엔진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그 엔진 열을 우리 냉각시켜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약하게 되면 좀 더 영양을 흡수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럴 때 단백질과 무기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아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 균형적인 성장이 이뤄졌는데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은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자신감을 빼놓을 수 없죠. 정말 끼가 넘치네요. 이렇게 커지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활동을 조금 줄이고 그 활동한 만큼 이제 많이 먹고 잠을 또 잘 잘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덩치가 작고 키가 작아서 이제 내원하게 됐지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체질 자체가 허약해서 그 에너지를 좀 면역에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조금 개선시킨 부분이 좀 만족스럽고 이제는 조금 키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아서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의 키가 잘 크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살이 찌더니 키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운동할 시간은 없어질 텐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에 친구들과 쓰면 그래도 작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간치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6학년 딱 들어서니까 이게 성장 속도 빠른 아이들과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은 또 중학교 올라가면 성장, 이 키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자존감 문제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조금 시기를 놓칠 것 같다는 좀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그때 잠을 잘 많이 못 자가지고 잠도 피곤하고 활동하기도 싫고 모든 게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잠을 좀 빨리 자고 하니까 피곤한 건 좀 없고 피곤 안 하니까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단 결과 심담 허겁이었습니다. 심장과 담의 기운이 약해 겁을 잘 먹는다는 뜻으로 자율신경이 예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액검사상 사춘기도 4분의 1이 지난 것으로 판단돼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원래 피가 탁하게 되면 배도 볼록해지고 가스도 많이 차는데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는
전체 아이 중에서 50%에 속하는 아이로 내원을 했고요. 성 호르몬이 대략 4분의 1 정도 지난 상태, 즉 사춘기 종료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키가 154.1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뒀을 때는 170과 174 사이 정도에서 최종 키가 이제 끝날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면 근육이 너무 부족하고 체지방도 너무 많은 스타일이었잖아요. 안에 내용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중은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못 따라가서 정상 체중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고 지방이 엄청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근육은 오히려 전보다 퍼센타일이 우리 막대기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심담 허겁에 사용하는 한의학적인 약은 온담탕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 온담탕증인데 수면에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 쓰는 약이 온담탕 불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담탕 불면이라고 하는 약에다가 성장판 활성도와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켜주는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가 10cm가량 자랐는데요. 심담 허겁으로 흉추에 신경 압박이 발생하면서 팔자걸음으로 걸었던 김정우 군. 추나 치료를 병행해 이를 교정했습니다. 틀어진 관절의 균형을 맞추면서 숨겨진 키도 찾았습니다. 성장기 같은 경우 추나 치료는 우리가 이제 키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체형도 모자게 이제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형과 키 성장을 위해서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고 관절 부위라든지 아픈 부위들, 관절, 인대 그리고 근육까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나 치료를 했습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우가 먹고 있는 한약과 그리고 이제 진단에서 확인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그 부위에 맞춘 경락들과 그리고 이제 종아리 쪽이나 성장통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 침 치료를 통해서 편안하게 키가 크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감도 올라가고 요즘은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부모의 관심만큼 아이의 키는 자랍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때 말씀드릴 때 코로나랑 겹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남들은 살이 찌면 이게 키로 간다라고 해서 좀 안심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키로 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하는 대로 해서 운동 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조금 그런 외관상으로도 더 크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부지런히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기대된다는 모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키성장 치료, 포기는 금물입니다. 활동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제 식단은 이제 조금 골고루 먹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키도 커지니까 이제 좀 기분도 좋고 뭔가 모든 일이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춘기가 끝나면 키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3년에서 3년 반 동안 8에서 10cm가 크는 게 평균이고요. 여자아이들은 2에서 2년 반 동안 6에서 8cm가 크는 게 평균이니까 키 성장이 끝났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사춘기가 종료하는 겨드랑이 털이 나거나 초경을 했다 할지라도 성장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얼른 치료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키가 180cm 이상이고 어머니 키도 165cm 이상인 경우 대부분 아이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9살에 그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6학년 초까지. 치료가 끝나면 키가 클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 6개월가량 키가 전혀 안 크더라고요. 신랑은 181이고요. 저는 165고요. 그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키가 160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충격을 먹고 치료를 들어갔죠.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낼 때 손이 안 닿아서 키가 다 컸나 싶었어요. 지난해 7월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 성장 상태입니다. 이후 1년간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예. 이 소리 들었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돼 가려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7.5가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키 성장은 우리 억제 그 주사 맞았던 아이, 네. 예, 그 아이를 치료하는 애 치고는 참 효율이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 호르몬이 급하게 올라온다고 진단을 받으셔서 성 호르몬 억제 주사제를 한 3년가량 이렇게 맞았던 상태고요. 그 주사제가 끝나고 나서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키가 너무 잘 자라지 않다 보니까 키 때문에 내원을 하시게 된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호르몬 억제 주사제 여파를 빨리 사라지게 하는 이런 한의학적 치료법을 했을 때 주사를 끊을 예정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윤소리는 대략 한 6에서 7개월 정도 끊은 지 지나서 오다 보니까 이 한약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2cm가 크기 쉽지 않은데 2cm를 넘게 크기 시작했고요. 최근 마지막 3개월 동안에는 2.8cm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키 성장에 있어서는 지금 효율적인 상황이 됐고요. 지금 다시 이제 그 초경하고 생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성장판이 이제 닫혀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키의 경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런 스타일의 치료를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더 많이 클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녀의 키가 충분히 크길 바란다면 성장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성장기의 키 관리가 평생의 키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하자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약을 먹고 나서 키가 많이 컸어요. 평소에는 잘 안 컸는데 먹으면서 한 달에 쓱쓱 컸죠. 키가 쑥쑥 크려면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아이의 숨은 키와 성장 잠재력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부모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제 음식 좀 골고루 좀 잘 좀 먹어주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열심히 해주고 학업도 좀 열심히 참여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168 정도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방학 동안 자꾸 12시에 자서 일찍 자는 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키 성장은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것이라서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은 타이밍입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 정밀 검사와 치료를 통해 관리해준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장 클리닉을 하면서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은 키가 클 수 있는 뼈, 즉 말하자면 성장판이 많이 남아있을 때 효율은 언제나 제일 좋게 마련인데요. 너무나 뻔한 이유로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로 제대로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겨우에 만나봤을 때는 성장판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때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뭔가 노력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필히 빨리 체크를 해보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